네,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. 오늘 제목은요. 월 350만 원 버는 커플입니다. 어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 포럼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목한 지금 우리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. 실제로 현재 지지하는 정당 없음, 모름, 일명 무당층이 국민 3명 중 1명꼴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.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어느 쪽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이들이 이 거대 양당의 지지자 숫자와 맞먹고 있는 상황. 아예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총선은 한일전 또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.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정당들은 이 350만 원을 버는 커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.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친윤이냐 반윤이냐, 친명이냐 비명이냐, 극단적인 진영 갈등, 또 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사이에 평범한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반박 불가 뼈 있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. 전현직 의원들 모두 자성의 목소리를 냈는데요. 집권당이 될 것 같으면 정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고서 사는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. 사실 민주당 하면 지금 떠오르는 건 개딸하고 돈봉투고, 우리 당 하면은 지금 떠오르는 게 사실 정광훈, 그리고 끝없이 나오는 막말 아니겠습니까? 네, 사실 이 자리 처음부터 이 창당 이야기를 하려고 작정하고 모인 자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참에 아예 당을 합치는 건 어떻겠냐는 파격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.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합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그리고 내고는 공약도 사실은 서로 간에 많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. 그냥 권력 싸움을 할 뿐이죠. 그럴 바에는 아예 통합을 해서 더불어 국민의힘이든지 국민의 민주당이든지 이렇게 해서 단일하게 정리정돈을 하고,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정치 세력과 경쟁을 통하도록 하는 것이 좀 한국 정치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네, 돈봉투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민주당 안에서도 환골탈태, 더 나아가 제2창당 수준의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11년 전 이 총선을 앞두고 터진 한나라당 박희태 돈봉투 사건. 당시 괴멸 위기에 처한 당의 이름을 바꾸고 대규모 물갈이를 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한 전례가 있었죠. 이렇게 생각과 또 사람과 또 이름까지 바꾸게 된다면 우리 당은 완전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네, 사실 신당, 창당, 이 제3지대를 향한 도전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. 안철수 당시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당으로,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새로운 물결로 브랜드 뉴, 새로운 정치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. 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제게 정치 참여를 말렸습니다. 어쩌면 지금 허허벌판에서 혈혈단신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기대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.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, 이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.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만드는 이 비호감 월드컵,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오징어 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 아닐까요? 이런 측면에서 저희 새로운 물결을 그 별칭으로 오징어당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하지만요, 결국 이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으로, 새로운 물결은 민주당으로 각각 흡수되면서 제3지대 무용론만 재확인됐습니다. 이 때문일까요? 금태섭 의원의 야심찬 포부에도 함께할 것이냐는 질문엔 이렇게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. 제가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컬러링을 제3정당 참여 안 합니다로 바꾸려고 했었어요. 하도 그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컬러링을 제3정당 참여하지 않습니다. 저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를 얘기를 컬러링을 바꿀 정도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.
네, 장해창 최고위원님 방금 김재섭 의원님 얘기도 나왔는데 이 창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. 내년 총선에 진짜로 이 신당이 나올 가능성 몇 %로 보십니까? 그러니까 저는 뭐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. 신당이 성공하려면 이제 강력한 대선 주자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론되는 분들 중에 강력한 대선 주자가 없고요. 10년 넘게 신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새롭거나 참신하지도 않죠.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불거지는 것 자체는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양당이 긴장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다. 양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또 누적되고 있고 무당층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긴장 바짝 하고 민심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신정현 전 의원님. 네. 말씀하신 대로 분당층이 늘긴 늘었어요. 네. 새로운 당이 나온다고 하면 몇 석까지 확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. 그 바람에 어떻게 합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1당을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 있는 정당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기존의 제3당으로 20, 30석이 아니라 제1당으로서의 세력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올 수도 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기만큼 새로운 세력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나, 지금 이 양당을 이만큼 혐오하는 국민적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, 무엇보다도 지금만큼 한국 정치적 역동성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나 돌아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딱 세 가지를 좀 충족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전에 실패했던 선례를 반대로 가는 것이죠. 지역 기반 정당을 탈피하는 것이고요. 오히려 특정한 한두 인물에 의해서 예속돼 있는 정당을 넘어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념과 정체성의 정당을 뛰어넘은 정말 말 그대로 실용정당으로 가는 것.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어떤 정당 세제가 지금의 국민의힘과 지금의 민주당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이승희 변호사님 방금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네. 이 제3지대 무용론 이번에는 깨질 수 있을까요? 직접적으로 정당 설립 형태로 깨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제 추측으로는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소속 연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전국 정당을 표방하기에는 정책적으로도 한계가 뚜렷한 형태에 있다고 보이고요. 양당 정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격은 많이 당하고 있긴 하지만 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심점 자체를 빼앗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